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디렉토리 트래버셜에 이어서 똑같은 이제 또 서버 단의 어떤 서버 객체, 서버에 직접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공격이 가능한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샘플은 이거고요. 이그젠플 1을 똑같이 커맨드 인젝션 이그젠플 1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도 생각하실 거는 보시면 디렉토리 트래버셜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이걸 어떻게 찾는지를 보시려면 서버가 어떻게 동작한 이 서비스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결국은 다 파라미터 필터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커맨드 인젝션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아니, 진단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그젠플 1 커맨드 인젝션을 한번 보면, 자, 이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이 서비스를 한번 보면 이그젠플 1.php, 즉 서버에 어떤 서비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그젠플 1.php가 있고 여기에 IP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이 IP, 뭐 특정한 IP를 하나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이 결과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이 결과는 지금 보면 대충 적은 것처럼 보이시죠? 핑을 한번 때려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이거 대신에 이런 거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랬더니 얘는 구글 DNS잖아요. 아, 얘도 핑이 가네. 아, 그래? 그러면 얘는 이 파라미터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핑을 보내주는 것 같아. 어떻게? 이제 공격자는 이게 생각이 들어야 되죠. 개발자는 자기가 개발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하지만 공격자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하려면, 즉 모의 해킹을 하려면 도대체 저 IP를 가지고 뭐를 할까가 상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저걸 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 IP를 가지고 그러면 핑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서비스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PHP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프로그램인데 핑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버에 TCP/IP 프로토콜 가지고 실제로 핑 패킷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PHP에서 핑이라는 기능을 지원해주면 모르겠지만 지원해주지 않을걸요? 모르겠습니다. PHP를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PHP도 핑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는 있긴 하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또는 PHP에다가 개발자가 직접 핑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 라이브러리가 없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쟤는 분명히 서버에 일반적으로 서버가 있다면 서버에 핑이라는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했을 거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버에 있는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일단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고 난 걸 보면 별거 없어요. 아, 정말 쉬워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예, 보면 저기에 PHP하고 IP, PHP, 즉 example 1.php라는 서비스한테 IP 이꼴해서 뒤에 뭔가 이 IP를 전달을 하면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서버에서. 그러면 얘를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IP를 커맨드에서 던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핑 이렇게 전달하면 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핑이 된 요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얘랑 똑같은 게 여기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텍스트로 받아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야. 핑의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상상이 되고 나면, 자, 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나면 여기에 핑이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이 8.8.8.8이라는 이 파라미터는 최종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스템의 이 커맨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커맨드에. 그죠? 커맨드의 이 뒤쪽에 들어갈 거고, 개발자가, 예. 제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뚝뚝 끊길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뭔가 다른 거 하느라. 자,
핑 8.8.8.8 이렇게 하면 그죠? 예. 이 8.8.8.8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파라미터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이게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보내는데 이거 SQL 인젝션도 마찬가지죠. SQL 인젝션에 그 파라미터, SQL 인젝션 앞에서 보셨으니까 그 파라미터가 쿼리의 일부로 들어가니까 SQL 즉 데이터베이스를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가 이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이 서버 그러니까 즉 여기에 example 1.php가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 안에 이 커맨드 라인에 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에 커맨드까지 여기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트링열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커맨드를 두 개를 넣고 싶어요. 리눅스에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면 커맨드 두 개를 넣을 때 AND 쓰고 또는 AND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하도 예전에 테스트를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모이에킹 개발할 공부할 때 처음 스터디 시작할 때 써봤던 이 툴이라 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이렇게 아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콜론 하고 나도 이 뒤쪽에 그 커맨드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되네요. 자 그러면 커맨드가 두 개가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핑 8.8.8.8 하고 ls-al 하면 얘를 끝내고 나면 지금 보면 지금 명령을 두 개를 세미콜론에 그죠? 세미콜론에서 넣었는데 명령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럼 여기도 실행되고 그 다음에 ls도 명령이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코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필요한 다른 코드를 집어넣어서 개발자는 사용자한테 이런 거 집어넣으라고 이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 하라고 했는데 공격자가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파라미터가 실제로 이 뒤쪽이 요 내용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파라미터로부터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가 여기 이 시스템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뚫어준 거예요. 터널을 뚫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글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 시스템에까지 내려가게끔 시스템의 커맨드 라인까지 내려가게끔 뚫어줬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들은 이 서비스가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앞쪽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모이해킹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나요? 자꾸 물어보는데 이런 모이해킹 결과를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데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ls-al 대신에 이런 거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쪽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던지면 지금 핑 쓰는 개발자가 원래 용도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실행된 이후에 이 뒤쪽에 얘네들 떨어지죠. 그죠? 똑같이 etc 안에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커맨드가 되면 결국은 내가 쉘이 하나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이 개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그러면 이 이후에 방법들이 또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커넥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얘를 어떤 경우에 실제 사이트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간단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잘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사이트에서
자,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많이 알고 있어야 모이해킹이든 뭐 그런 게 해킹이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저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길까? 실제 사이트에서 모든 것들을 다 뭐 이 아키텍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경우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그 결제하는 거 있죠. 결제. 우리가 왜 그 결제 그러니까 왜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결제할 때 어떻게 결제할까요? 거기에 왜 창이 하나 뜨잖아요. 창이 하나 뜨고 거기에다가 내 기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거나 또는 왜 그 실명 조회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실명 조회 같은 거 할 때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웹을 방금 봤던 그런 쇼핑몰을 만들거나 이런 개발자가 그런 실명 조회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작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해주는 업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줘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명으로 할게요. 카드로 하지 말고 실명 조회 같은 경우 할 때 예를 들어 뭐 어떤 실명 조회를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check.exe라는 파일을 줍니다. 파일을 주면 개발자는 물론 이 개발사가 그 회사랑 협약을 맺어야겠죠. 맺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쪽 서버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런 실행 파일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뒤에 옵션으로 예를 들어 뭐 벌스에서 뭐 땡땡 몇 년도 몇 월 며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섹스에서 뭐 예를 들어 남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뭐 이런 것들 뭐 M 이런 거 아니면 F 이런 거 집어넣고 이 뒤에 옵션으로 뭔가를 막 적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딱 하면 이 프로그램이 해당 업체한테 소켓으로 통신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이것의 결과물로 이 밑에 이 사용자는 누구고 주민번호가 뭐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얘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맞아 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서로 연동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쓰는 경우 없을 거예요. 그냥 서블릿을 쓰거나 RESTful API 가지고 아마 만들어져 있을 텐데 예전에 한참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 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나를 인증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적으면 이게 커맨드 라인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시스템일 경우에 그러면 이 날짜 뒤에나 이런 피메일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 뒤에 파라미터 뒤에 내가 시스템에 커맨드를 던지면 이상한 결과를 내가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커맨드 인젝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내가 이거를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이게 꼭 지금은 이제 커맨드라서 하는데 시스템 내부의 어떤 다른 시스템에 지금은 콘솔의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또는 내부에서 또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또 저런 거 있죠. 내부만끼리 왜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요즘은 이제 저렇게 만들진 않겠죠. 근데 저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RESTful API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서블릿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옛날 뭐 기관계 뭐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연동할 때 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아직 연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처럼 파라미터가 그런 프로그램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커맨드 라인까지 내려오잖아요. 커맨드 라인까지 내려오니까 이때 여기에는 커맨드 라인이 안 내려오게끔 파라미터 필터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격자들은 이런 파라미터고 이런 서비스라면 서버는 분명히 서버의 개발자가 개발을 해놓을 때 이런 구조로 즉 이런 구조를 모르면 그 실명 조회할 때 그 날짜라는 거 뒤에다가 내가 커맨드를 한번 집어넣어서 얘를 커맨드 인젝션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죠? 진단자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럼 이걸 생각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이 아키텍처 구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 서비스들별로. 이해가 되시나? 앞쪽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제가 하는 말들이
실제로 이제 예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커맨드 인젝션이 먹힌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그러면 커맨드 인젝션도 이해가 되셨으면,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럼 커맨드 인젝션까지는, 커맨드 인젝션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공격 코드를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격 코드를, 다른 공격 코드를 집어넣는 거는, 이건 완전히 해킹의 영역이라, 그거는 나중에 혹시나 해킹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커맨드 인젝션은 이해는 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커맨드 인젝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